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잠수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죠. 강철비 2 정상회담에서 잠수함 전투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종횡무진 활약하는데 과연 실제라면 어떨까요? 영화는 북한에서 회담 중이던 남북미 3국 정상을 북한군 강경파가 납치, 잠수함에 감금한다는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을 그려내며 한국 영화에선 보기 드문 잠수함 액션을 선보였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주요 모티브로 사용되면서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시나리오 감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해군 잠수함 함장으로 카메오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문 교수는 우리 해군의 8번째 잠수함인 나대용함의 초대 함장을 지냈고 제93 잠수함 전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 교수에게 영화의 잠수함 전투신에 대한 뒷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군사 전문가, 해군 관계자들과 잠수함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잠수함 전력, 현대전에서 잠수함이 갖는 전략적 가치 등을 짚어봅니다. 먼저 영화 속 백두호는 핵잠수함으로 설정됐습니다. 군부 강경파가 장악한 이 잠수함에는 핵탄두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사주를 받은 북한 군인들은 핵미사일을 일본으로 발사하려 하지만 잠수함전의 귀재로 그려진 백두호 부함장의 기지로 발사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백두호는 당초 디젤 잠수함으로 설정됐지만 핵잠수함으로 변경됐습니다. 문 교수는 이에 대해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고 적의 음파 탐지나 어뢰를 피할 정도의 자막 능력과 기동력을 갖추기 위해선 핵잠수함이어야 해서 바꾸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자막 능력이 200에서 300m에 불과하지만 핵잠수함은 500에서 600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기동할 때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에 반해 핵잠수함은 함 내에 반영구적 에너지 체계인 소형 원자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원잠에 핵무기를 탑재할 경우 핵잠수함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임무에 따라서 공격형 원잠, 전략형 원잠으로도 구분되며 통상 핵잠수함으로 혼용돼 사용됩니다. 영화 속 백두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형 원잠이 되는 셈입니다. 영화에는 태풍을 뚫고 일본 초계기가 등장하는데요. 핵미사일 공격 계획을 눈치챈 일본이 자국 초계기를 출격시켜 백두호를 침몰시키려 합니다. 일본 초계기는 2018년 12월 우리 동해상에서 발생했던 한일 레이더 마찰 때 우리 언론에 집중 조명됐었습니다. 영화에선 초계기에서 발사된 어뢰가 백두호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수중 소나를 먼저 떨어뜨려 백두호 위치를 확인한 뒤 어뢰를 발사했는데 전문가들은 핵잠수함급의 어뢰를 쏴 명중될 확률은 20에서 30%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탐지 발사 체계는 바닷물의 수온, 염도, 탁도 등에 의해 크게 좌우돼 표적 탐지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수함과 수상함 교전에서 잠수함이 탐지될 확률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찾아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잠수함을 겨냥하는 대잠작전은 경험과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 관계자는 잠수함 전력은 잠수함 수나 무기체계 성능보다는 승조원들의 역량으로 평가된다면서 잠수함 운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 사례를 보면 승조원의 숙련도 부족과 부주의가 가장 많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잠수함 전력은 실제 어느 정도일까요? 북한은 한국에 비해 크기와 성능은 많이 떨어지지만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8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1200톤인 장보급 9척, 1800톤인 손원일급 9척 등 18척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3000톤급인 도선 안창호함이 진수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잠수함 12척을 포함해 60여 척의 잠수함을, 일본은 3000톤급 이상 디젤 잠수함 20여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은 소음이 심하고 속도가 느려 원양 작전은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철저히 대남 공격용인데 최근에는 3000톤급 핵잠수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보유국입니다. 2016년 8월 SLBM인 북극성 1형 발사 성공에 이어서 2017년 2월에는 북극성 1형을 개조한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의 성공,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에 이어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북극성 3형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SLBM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새롭게 공개할 전략 무기는 신형 SLBM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도쿄신문 등 외신은 최근 북한이 SLBM 발사관 2~3개를 장착하고 장시간 잠행이 가능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조만간 진수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독일 잠수함인 유보트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과 중립국 선박을 무차별 침몰시키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핵잠수함이 개발되면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 무기로 진화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미 해군 니미츠 제독은 과거의 해전은 전함이 주도했고 현재는 항공모함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잠수함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무기체계에 접목되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이라도 미사일로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50m 정도의 얕은 물에 숨은 잠수함은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핵 잠수함이 등장하면서 무제한의 자망 지속성이 보장돼 잠수함의 작전 변경은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SLBM은 핵 전력의 삼위일체로 불립니다. SLBM은 폭격기에 탑재해 발사하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지상에서 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달리 적의 미사일 공격이나 공습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핵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은 노무현 정부 시절 비밀리에 사업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북한 핵위기 사태 등과 맞물려 흐지부지 됐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협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군 제독 출신의 한 인사는 핵 연료를 오로지 함정이 추진 체계로 사용하고 핵무기 개발 계획이 전혀 없음을 국제사회에 선포한 뒤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독자 개발을 고수할 게 아니라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한 나라들과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수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